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일대머리 뉴스 아우토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4일 일요일입니다. 새 비대위 출범과 경찰 소환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준석이가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매미급 태풍 흰남노의 북상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 단계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는 등 지금이 전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돌연 대구 김광석 거리 김광석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공지한 것입니다. 그것도 비가 와도 진행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조바심을 내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준석이답게 웃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앞서 지난달 10일 이준석이는 전자소송으로 이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당시 기록적 폭우로 수해의 마음 아플 국민들을 생각해 조용히 전자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놓고서는 이제 역대급 태풍이 다가오고 있고 최고 단계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는 이 와중에 비가 와도 자신은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준석이가 하는 짓이 이런 식입니다. 아무래도 이준석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내일 있을 정국이와 오는 8일로 예정이 된 비대위 출범과 관련되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대응 방침을 알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론전에 나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혹시나 이준석이가 괘씸하여서 자신을 둘러싼 성상납 의혹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살짝 조금은 제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던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이 서울 강남에서 이준석 지지 모임인 이 국바세라는 곳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충격적인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이핵관들이 말입니다. 이준석 핵심 관계자 이핵관들이 다음 전당대회에서 당을 장악하겠다는 야욕을 그대로 드러낸 것인데 어제 국바세 토론회에서 이핵관 김웅희는 전당대회에서 당을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이준석이가 최근 이 당원 가입 독려에 나선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준석 자신은 출마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떡줄 당원들과 국민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 김칫국을 마셔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국민의힘 장악을 기도하는 이핵관들 소식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가 어젯밤에 짧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반응이 무척이나 좋습니다. 이준석이가 결정적인 패착을 두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지금 정치권에 확산되고 있는데 바로 이 이준석이가 성상납 의혹과 관련되어서 자신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 의혹의 폭로자인 가세연 측을 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게 그대로 부메랑이 돼갖고 이준석이의 뒤통수를 빵 때리고 있다는 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소식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지 과연 이 이준석이의 가세연 명예훼손 고소가 이 무고죄로 부메랑이 되어서 이준석이의 형사처벌 그리고 정계 은퇴를 앞당기게 될지 이 소식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빠르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월 4일 일요일 뉴스 아우토반 출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시청자분들 채팅창에 힘차게 출발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이후에 바로 출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채팅창 관리를 위해서 저희 스패너분들께서 봉사 중에 계시온데 스패너분들을 향해서도 격려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힘차게 출발이라고 외쳐주셨기 때문에 뜸들이지 않고 뉴스 아우토반 바로 출발토록 하겠습니다. 운명의 9월 이준석이의 운명이 갈리는 달입니다. 아마도 이준석에게 있어서는 잔인한 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준석을 둘러싼 경찰의 수사, 윤리위 징계 처분 그리고 이준석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까지 이달 중에 모두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준석이가 드디어 운명의 달 앞에 섰습니다. 비대위 출범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건, 성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 그리고 당 중앙윤리위의 추가 징계 여부가 모두 이번 달에
결정이 납니다. 그동안 이 출구도 없이 극한 갈등을 반복했던 여당 내부의 갈등도 이제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우선 이준석이의 성상납 의혹 등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이준석 측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하고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석이는 지난 2013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고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최측근인 당대표 정무실장이었던 김철근이를 오밤중에 대전에 급파하여서 이른바 7억 각서를 써주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달 내 이준석 관련 사건을 모두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인데, 성매매법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이 알선수재 혐의는 공소시효가 각각 5년, 7년으로 이미 만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김성진 대표 측은 2015년 이 9월 추석까지 이준석이에게 명절 선물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포괄일죄를 적용할 경우 이달 말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준석이는 지금 자신을 둘러싼 이 여러가지 성상납 의혹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경찰 수사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이준석이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경찰이 성접대 성상납 의혹은 물론이고 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입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수차례 큰 소리를 쳤지만, 만약에 어떤 혐의로든 기소가 되게 되면 정치 생명은 끝장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찰 수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그래서 처벌하지는 못하지만 혐의 정황이 드러날 수 있는 점도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이준석이를 기소하지 못하더라도 성상납 의혹 또는 뇌물수수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결과가 발표되면 당연히 정치권에서 책임론이 거세게 불 수가 있고 당 윤리위도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에 돌입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 윤리위가 수사 결과 이후로 예상되는 28일로 전체 회의를 잡은 점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위는 이미 이준석이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시사한 바가 있는데, 현재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고 있는 이준석이에 대해서 추가 징계를 내리게 된다면 탈당 권고 혹은 제명밖에 없는데, 지금껏 이준석이 입에서 나온 온갖 망언들의 수위는 이제는 제명 처분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에 달한 것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뒤이어서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이 성매매 처벌법이라든지 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이달 말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이를 기소할 수 없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준석이가 재발등을 제가 찍은 게 있어. 아니 이 의혹을 제기한 이 의혹을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한 가세현 측을 이준석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게 빼도 박도 못하고 무고죄로 걸릴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준석에 대한 경찰 기소는 시간 문제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이가 남부지법에 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이제 이달 안에 결정이 나옵니다. 당은 이 국민의힘은 이제 내일이죠. 내일 정국위를 열어서 당원 개정안을 딱 처리를 해버리고 8일 이 또 이제 신임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의결해서 새 비대위를 다시 출범할 방침입니다. 정치권은 이번 가처분 결과가 비대위 정당성을 둘러싼 법정 다툼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법원 심리 대상인 당원 개정안은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결의하면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비상상황이 성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새 비대위의 존속 여부가 사실상 판가름 나게 되는 것인데, 이게 변수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을 보게 되면은 정당 내부의 자치와 자율이 있는데,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데 법원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개입을 통해서 정치적인 사법 판단을 하게 될 경우에, 아니 이게 말 그대로 보통 문제가 아닌 것 아니냐. 그리고 당원 당규까지 다 고쳐갖고 하자 없게끔 저렇게 제출을 했는데, 문제가 이 황정수 판사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판결을 지금 일부러 내놓는 거 아니냐.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을 혼란에 몰아넣기 위해서 악한 마음으로 지금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판결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황정수라는 자가 순천고 출신이야. 응? 순천고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김웅이의, 예? 김웅이가 순천고 나왔잖아요. 이해관 김웅이가. 이 김웅이보다 사법연수원이라든지 사시가 한 기수 위에요. 둘이 되게 또 친했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김웅이와 황정수가 무언가 연락을 취해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김웅이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왜냐? 아니 자기가 전혀 개입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의혹 들으면 자기도 안 좋을 것 아닙니까? 세간에서 순천고 출신이라는 거, 그리고 법조계 생활을 하면서 황정수 판사와 김웅이가 가깝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이준석이의 가처분 신청 즈음에서 황정수 판사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확실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라면 기각을 했어야 마땅하지. 저걸 인용하면서 자기가 뭔데 훈장질까지 해. 당 내부 비상 상황에 대해서 왜 법원이 판단을 해, 법원이. 아니 이거는 주호영 위원장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죽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아파갖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보니까 당신 안 아프네,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비상 상황은 당 내부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 법원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번에는 제대로 판단하기 바랍니다. 뭐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서 전혀 이제 문제될 게 없게끔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황정수 판사와 이 김웅과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지금 뒷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김웅이가 분명히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준석 관련 소식이에요. 이준석이가 오늘 돌연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네요. 그것도 오후 2시에 보수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에서 당원 모임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준석 이자는 지금 당원권 정지된 사람 아닙니까? 당대표 아닌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지가 뭔데 당원들 모아갖고 당원들 끌어모아서 만나요? 이거 이상한 행동 아닙니까? 여기에 나가는 사람들, 국민의힘 관계자라는 사람들, 우리가 모조리 이 명단 작성을 해갖고 그에 상응하는 처분도 추가적인 조치로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준석이는 오늘 새벽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이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대구 지역의 당원과 시민들께 감사하다면서 이 구글 폼으로 700명 가까운 분들이 자신에게 만남을 신청해 주셨다. 그래서 이 식사 모임으로 진행되던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 대구에서는 기자회견과 함께 자유롭게 질문을 받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 사인을 받거나 사진을 찍을 분들은 30분 일찍 1시 30분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멘트가 나오죠. 아니 자기가 700명 가까운 분들이 구글 폼으로 신청을 해주셨으면 사람들 불러 모으는 거는 아무 걱정도 없고 자신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 모으는 게 좀 이준석이가 걱정이 되나 봐요. 이런 말까지 남겼어요. 자, 같이 오고 싶은 지인과 함께 오셔도 됩니다. 같이 오고 싶은 지인분과 함께 오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사람을 모으려고 지금 혈안이 된 것 같은데 이준석이는 지금 아무래도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좀 과시하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가 지금 당원 모임을 재개한 것은 지난달 4일 이후 딱 한 달 만인데 지난 7월 14일 전국 당원을 만나겠다면서 신청서를 받은 뒤에 호남, 영남, 강원 수도권 등을 돌면서 당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장외 여론전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4일 의정부 당원과의 만남을 끝으로 장외 여론전을 잠정 중단한 뒤 이 가처분 신청 등 비대위 출범 저지에 나섰는데요. 현재 이준석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명의 달 앞에 서 있습니다. 새 비대위 출범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건, 성상납 의혹 등에 대한 경찰 조사, 당 중앙윤리위의 추가 징계 여부가 이달 한 달 안에 모두 결론이 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 이준석이는
지금 여러가지 의혹으로부터 지금 자유롭지 못한 상태죠. 특히 당장이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아야 마땅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준석 측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아니 이준석 역시 자신에 대한 경찰 소환이 조사가 임박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알고 있을 텐데, 돌연 이준석이는 지피를 명분으로 해서 칠곡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경찰이 이준석의 주소지로 소환 요구서를 보내도 폐문부제로 전달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언론 보도를 확인하게 되면 이준석 측 관계자와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는데, 이준석이는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이준석 측이라고 나가는 보도는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경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로 해석될 법한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공소시효가 이달 말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포괄일제에 관련돼 갖고 알선수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준석이가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니냐, 의도적으로 지금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준석이가 기자회견 한다고 하죠. 시청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준석에게 무엇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기자회견을 하니까 기자들도 갈 것이고 당원들도 갈 것이고 시민들도 갈 것인데, 그 자리에서 이준석과 질의응답을 하는데 뭘 물어야겠습니까? 1번 했냐 안 했냐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2번 그 김웅이가 어제 당을 장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이냐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성진 대표, 그리고 김성진 대표는 이준석 성접대를 했다고,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준석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왜 이 김성진 대표와 장이사에 대해서는 니들 고소 안 하고 있냐? 김성진 대표 장이사하고 어떤 관계냐? 이거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김웅이가 똥볼을 제대로 찼어. 어떤 똥볼을 찼느냐? 이준석이가 성상납을 받았다고 이 지목된 당일에 해당 룸사롱에 갔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확실하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준석이가 불편한 질문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숨기려고 하는 질문들을 하는 게 바로 기자들이 파고들어야 될 포인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줄 아는 기자가 제대로 된 기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준석이가 읊어주는 대로, 이준석이의 주장 그대로 이것을 기사화해서 지면에 실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준석에게 궁금해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를 딱 집어서 이준석에게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준석에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딱 물었을 때 이준석이가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저 이준석은 짝짓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짝짓기 했는지 안 했는지 말하라 이거예요. 20대 초반에 아나운서 스타일의 여대생과 호텔방에서 짝짓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게 답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고 이준석이가 이상하게 혓바닥이 길어 말을 자꾸 막 돌려 경찰 수사 결과나 보고 이야기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캥기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캥기니까.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 그리고 당원들과의 대화, 시민들과의 만남에서 시민들이 물어봐도 되고 당원들이 물어봐도 되고, 무엇보다 기자가 확실하게 이준석에게 했는지 안 했는지 따져 묻고, 그리고 이 국바세 모임에서 자신들이 당권을 장악하겠다고 기도한 사실이 어제 들통이 났는데, 이에 대해서 당권 장악 의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도 못 물어보면은 이 기자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이준석이의 기자회견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준석이는 구글 폼으로 700명이 신청해줬다고 했잖아요. 지금 구글 폼이 업데이트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과거 이준석이가 자신과의 만남을 신청하는 그 구글 폼 양식을 보니까 계속해서 중복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박완석 한 명이 700번도 신청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준석 수호 집회에 그동안 나왔던 인원들의 수를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준석과의 만남, 그리고 기자회견에 과연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도 내심 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주변의 지인분들 데리고 와달라고, 데리고 와도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얼마나 올지 우리가 한번 관심해가지고 지켜보고, 이준석이가 어떤 소리를 늘어놓을지 관심해가지고 지켜보고, 기자들이 기자정신에 입각해서 제대로 된 취재를 하는지 마는지 우리가 확실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있었던 국바세 모임과 관련된 소식, 이것도 좀 상당히 좀 골 때리고 재밌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유승민과 그를 따르는 소수 의원들이 이 바른미래당에서 떨어져 나와서 만든 정당이 있죠. 이른바 이 새로운 보수당을 통해서 정계에 입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배지를 달고 있는 이 김웅인데, 이 김웅이가 최근에는 이해관 노릇을 하면서 이준석이를 옹호하고 있어요. 근데 이 김웅이가 어제 한 발언이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김웅이는 어제 이 국바세 토크 콘서트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김웅이가 그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했느냐? 이준석이 싸가지 없다는 것을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지지자가 한 줌밖에 안 되는 극소수라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엉겁결에 그만 진실을 털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김웅이는 자신을 국민의힘 극소수 김웅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줌밖에 안 되고 극소수라고 해서 질 것 같나? 정치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 신념과 기세로 붙는 것이다. 전당대회를 맞이하고 진지를 만들고 아군을 만들어내서 당을 장악하고 정말 부끄럽지 않은 국민의힘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자, 당을 장악하겠다는 야욕을 그대로 드러낸 거죠. 그리고 당내에서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극소수 한 줌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준석 보고 자꾸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 별 도움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번 지방선거 때 자기 지역 좀 와달라고 이준석에게 정말 애걸복걸했다. 선거에 영향이 없는데 왜 오라고 하나?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이준석이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별 영향가 없었다. 이거 정치권의 지배적인 평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준석 보고 제발 좀 와서 선거 유세 좀 도와달라. 애걸복걸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니들 이핵관들이나 돌아가면서 이준석 보고 와달라고 했겠지. 다른 정치인들이 이준석 보고 와달라고 애걸복걸 사정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 저는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김웅이가 황종수 판사와 최근에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아니 이준석이에게 좀 와달라고 애걸복걸한 사람들 명단도 좀 깠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사람들 우리가 딱 명단 만들어갖고 명부 만들어갖고 이준석에게 애걸복걸한 사람들 명단 만들어서 우리가 이핵관 호소인 관리감독 감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보고 와달라고 애걸복걸한 사람들이 이핵관 호소인이에요. 이핵관 호소인. 그러니까 이핵관 호소인 명단 좀 파악하게 김웅이가 이준석이한테 사정했던 사람들 명단도 좀 까길 바랍니다. 무슨 애걸복걸이야. 이준석이한테 뭐 애걸복걸했을 정도면 선거 결과 어떤지 빤하게 알겠네. 누구지 좀 밝혀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김웅이가 뭐라고 했느냐? 이준석이의 원죄는 싸가지가 없다는 것인데, 이준석이가 국민 앞에서 싸가지 없던 것을 못 봤다. 나하고 나 김웅이하고 유승민이랑 최태형 앞에서는 정말 예의가 바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아니 그거는 니들 앞에서만 싹싹 비비고 그러니까 예의가 바르게 보였겠지만, 당내 중진 의원들에게 이준석이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 이철규 의원한테 이준석이가 싸가지 있었어요? 정진석 국회 부의장한테 이준석이가 싸가지 있었어요?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준석이가 싸가지 있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준석이가 싸가지가 있어요? 문재인이한테는 싸가지가 있더만. 사진 보니까 90도로 막 폴더 인사하더만. 문재인이한테는 싸가지가 있고, 유승민이한테는 싸가지가 있고, 최재형, 김웅이 니한테는 싸가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내에 중진 의원들이나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이준석이가 싸가지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니,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민심의 재판장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 이준석이가 싸가지가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1번 아니다, 이준석이 저거는 싸가지가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2번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싸가지 있다 1번, 싸가지 없다 2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준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제가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이가 싸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번, 아니다, 이준석이 싸가지 없다는 2번. 자, 저희 이미준님, 신이나님, 나임택님, 서홍금님 등 지금 댓글이 100%예요. 100%. 다 이준석이가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지금 두 분이 1번 잠깐 실수로 버튼 누르신 것 같은데 지금 중론, 이 집단지성은 이준석이가 싸가지 없다로 지금 귀결이 되고 있어요. 뭐 김웅이 역시 뭐 여러가지 자기가 변명을 하기는 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의 원죄는 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웅이는 이준석이가 국민 앞에 싸가지가 없었던 것을 못 봤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런 김웅이 의견에 동의할 만한, 공감할 만한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준석이가 역대급 망언을 쏟아냈던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돌이켜보면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던 사람은, 그리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의 뜻, 그리고 이준석이 주장의 맥락을 고려해서 보게 되면은 이준석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외양은 그럴싸하지만 내실은 형편없다고 비난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준석의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은 대통령감이 아니지만 자신인 이준석이가 잘 선전하고 포장을 해서 국민을 속여서 지금의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해석되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실제 자질을 떠나서 이준석이는 그렇게 여기고 국민을 속였다, 이렇게 자인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준석의 이 같은 표현이 뭐가 문제냐,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모욕성 주장이라는 것도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찍은 유권자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지능 수준을 우습게 본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준석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감이 아닌데도 이준석이 자기가 새 취업바닥을 잘 놀려갖고 무지몽매한 우리 국민들을 잘 속여넘겼고 그 결과 윤석열 정권이 출범했다, 이런 표현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런 주장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렇게 당연히 얘기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준석이가 이야기한 이 양두구육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이준석의 이 본심이 담긴 정치적인 발언이다 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즉, 이 이준석이는 이제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윤리위 추가 징계 조치로서 저는 제명이나 탈당 권고, 그중에서 제명을 유력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김웅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또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김웅이가 어제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재밌는 얘기를 했어. 이 똥볼 아주 제대로 찬 겁니다. 똥볼을. 자, 김웅이가 어제 국바세 토론회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 이거 중요한 발언 나옵니다. 자, 경찰이 아마, 이 김웅이가 한 발언이에요. 경찰이 아마 그 유흥주점에 이준석이 간 것은 인정되나 공소시효가 지났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뭔 뜻입니까? 자, 그러니까 이핵관 김웅이 입에서 나온 얘기가 이준석이가 그 성상납 의혹의 핵심 장소 이 룸사롱 주피터에 간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이 이핵관 김웅이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즉, 이준석이가 김성진 대표에게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은 게 사실이라고 해석되는 그런 발언이라는 겁니다. 김성진 대표의 주장에 신뢰성이 높아지는 발언인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김웅이는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경찰이 아직 발표하지도 않았는데 이준석이 해당 유흥주점에 간 것은 사실이라고 경찰이 발표할 것 같다고 김웅이는 이걸 또 어디서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흥주점에 간 게 일단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준석이가 성상납을 받았을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을 때 하나 더 물어야 돼. 제가 오늘 이준석이가 기자회견할 때 기자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질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논란이 되고 있는 2018년 7월과 8월에 이 성상납이 이루어졌다고 지목된 그날 이준석이가 그 해당 룸사롱에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실히 물어야 됩니다. 주피터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성진과 김성진 대표와 왜 장의사는 고소 안 합니까? 이거 확실히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준석이가 그 성상납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지목된 당일 해당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은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준석 성상납 의혹도 사실일 가능성이 무척이나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피터에 갔는지 안 갔는지 확실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날 과연 이준석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김웅이가 이 똥볼을 잘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이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개인적으로도 무척이나 궁금한데, 그러니까 여러 소리 하지 말고 룸사롱 주피터에 갔는지 안 갔는지, 이 김성진 대표에게 접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성상납 의전 담당자이자 폭로자인 장의사와는 어떤 관계인지, 아나운서 스타일의 20대 여대생과 짝짓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준석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핵관들과 이준석 키즈들도 이 이준석의 성상납과 관련되어 갖고는 자신들이 없나 봐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제 이 토론회를 열었던 이 국바세의 대표가 이준석 키즈로 분류가 되는 신인규 전 대변인인데, 어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무척이나 곤란한 질문이지, 이핵관들한테.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질문을 받으니까 국바세 대표라는 이 신윤규 변호사가 한다는 소리가, 범죄에는 여러 구성 요건이 필요한데 다 뛰어넘고 그냥 너는 범죄자야 아닌 걸 증명해봐 하는 것이라며, 김성진이라는 징역 9년 사기꾼에 의지하고 극우 유튜버가 진원지이기 때문에 3인 성호 같은 의혹적이다. 이런 의혹으로 당대표를 그만둬야 된다면 대표를 뽑을 필요 없이 윤리위원장이 멋진 정치를 하면 된다는 해괴한 소리를 늘어놓은 겁니다. 아니, 지금 누가 이준석 보고 범죄자라고 지금 범죄 아닌 거 증명하라 그럽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이야기하라고. 짝짓기 했는지 안 했는지. 왜 그걸 이게 어려워? 증명해야 돼? 했는지 안 했는지 일단 말하라 이겁니다. 말하면 되잖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그 김성진 대표의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잖아요. 이 김성진 대표 메시지를 내는 메신저죠. 메시지를 반박 못하니까 메신저를 지금 공격하는 추태까지 지금 일삼고 있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면 되는 건데 이준석이가 명확한 해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김성진 접대로 룸빵에 갔는지 안 갔는지, 시알리스를 남성의 무슨 특정 기능을 향상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시알리스를 김성진과 나눠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아나운서 스타일 여대생과 짝짓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명쾌하게 밝히면 다 해결되는 문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반박 못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수준 낮은 발언 늘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소리 할 것 없이, 야 국바세 니들도 이준석이의 성상납 의혹이 만약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 어떻게 처신할 건지 니들도 입장이나 좀 똑바로 밝히기 바랍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질문의 앞에서는 이 자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들을 해대고 있잖아. 자, 그런데 드디어 이준석이가 끝장날 위기에 처했어요. 자, 제가 어제 늦은 밤에 올려드린 내용인데,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최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달이 이준석의 운명을 결정짓는 운명의 달이 될 것 같다고 오늘 방송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준석의 운명은 아무래도 비극으로 끝날 것 같다 이겁니다. 자, 이준석에 대해서 경찰이 소환 통보한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이의 결정적 패착이 지금 회자되면서 기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이준석이는 작년 12월 연말께 이 유튜브 채널 가세현 측이 이 성상납 의혹을 폭로하니까 가세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당시 이준석이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검찰이 자신을 수사한 바가 없고 검찰이 연락을 한 적도 없다.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쳤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있죠. 의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방점을 찍은 게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를 한 거예요. 이거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죠. 성상납 의혹이 가령 예를 들어서 불거지게 되면은
결백한 사람은 펄쩍 뛰면서 뭔 잡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나 한 적 없어. 증거 갖고 와.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준석이는 자신의 성상납 의혹이 불거지니까 검찰이 나를 수사한 바 없고 검찰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이게 일반적입니까? 이상하잖아. 이준석의 첫 번째 대응부터 제가 봤을 때는 단추를 잘못 깼습니다. 자, 그 이후로 이 이준석에게는 이른바 했냐 안 했냐 이 물음이 항상 따라다니게 되는데 저 정의구현 박완석도 올해 1월 1일 현충원에서 이준석과 김철근이를 만나서 저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차례 물어봤는데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이것만으로도 수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세현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게 바로 이준석이의 결정적 패착이라는 겁니다. 왜냐? 이준석이의 이 성상납 당사자로 알려진 이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 대리인 이 강신업 변호사가 이준석이를 무고로 고소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경찰이 이 무고죄 혐의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가세현 측이 폭로한 이준석이의 성상납 의혹 시기 바로 2013년 7월과 8월입니다. 성매매로 처벌하기에는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성매매는 처벌이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알선수재 등의 혐의에 대해서 포괄일죄 등으로 처벌한다고 해도 이달 말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됩니다. 즉 혐의를 밝혀내도 그 이후에는 이준석이를 재판에 못 넘기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이가 이를 의식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이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게 뭐냐? 이준석이가 가세현 측의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한 게 무고죄로 고발되면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준석에 대한 수사 시간도 확보하고 처벌 근거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선 경찰이 이준석이의 무고 혐의를 밝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세현이 주장한 성상납 의혹에 대한 실체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상납이 사실로 드러나면 성매매 혐의로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재판에 넘길 수 없겠지만 무고 혐의로 이준석에 대한 기소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고죄가 만만치가 않아. 무고죄가 입증이 되면 10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주 무거운 중범죄죠. 그리고 이와 함께 이준석 성상납 의혹의 실체가 빵 밝혀지기 때문에 이준석은 정치적으로도 너 사형 땅땅땅 바로 끌고 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난달 이 16일 경찰은 이 강신업 변호사가 이준석이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을 했고 성상납 의혹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수사 중인 부서에서 이 사건을 함께 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이준석이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무고죄를 피하기가 힘들 것 같고 이 무고죄가 입증되는 과정에서 이준석이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이의 정치 생명도 완전히 끝장나게 될 것 같다. 이준석이가 가세현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결정적으로 제 발등을 제가 찍는 패착을 놓게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두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무고죄가 입증이 되게 되면 징역이 10년 이하입니다. 징역 10년 이하. 벌금이 1,500만원 이하에 처해지는 아주 심각한 중범죄예요. 분명한 것은 뭐냐? 제가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확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준석이가 지은 죄가 있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강신업 변호사 이준석이가 이제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준석의 때늦은 통곡 소리가 들린다며 경찰 소환이요 소환 소식을 반겼는데 뭐 어찌되었건 저는 지금 이준석이가 좀 상당히 좀 수상하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래도 이준석의 인생 선배로서 이준석이를 동생처럼 갸륵히 여겨서 조언 하나 해주자면 만약 지은 죄가 있다면 거짓말로 이를 숨기려 하지 말고 지은 죄를 이실직고하고 자수하여서 광명 찾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신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늘어놓다가는 죄를 더 키워서 한 대 맞을 거 2번 맞는 수가 있으니까 이준석이가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랍니다. 자수에서 광명 찾자. 이게 바로 오늘의 진리, 오늘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뭐 이준석이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무슨 말을 할지는 안 봐도 비디오지만 뭐 또 윤핵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고 뭐 그리고 비대위 출범 뭐 정국이 어쩌고저쩌고 뭐 안 좋은 소리 늘어놓을 것 같은데 군소리 하지 말고 경찰에 언제 출석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나 좀 확실하게 답변하고 자신을 둘러싼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나 확실히 답변하고 그리고 자신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모든 실체적인 진실을 털어놓고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값을 달게 치르겠노라 라고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달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약 40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저희 시청자분들 오늘 방송 재미있게 잘 시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소 이 방송을 좀 진행하면서 미숙하거나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이 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보다 발전하는 방송으로 보답토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채팅창 관리를 위해 봉사해 주신 스패너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 전하면서 방송을 마치기 이전에 아주 중요한 정보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구현 박완석에서 준비했습니다. 특허받은 황칠발효 추출액이 들어가 있는 맛있는 제주도산 오메기떡을 50개 한 박스 택배비 포함 45,000원에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파도메기, 수고메기, 단호박, 칼라봉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맛 좋은 영양 간식입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분들 그리고 평상시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었던 고마운 분들께 이 오메기떡을 보내주시면 그 어떤 선물보다 뜻깊고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문자 주문 010-5498-5700 010-5498-5700으로 주문 2글자 남겨주시면 상담원이 친절히 전화를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밥도둑 이 명란젓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란젓, 낙지젓갈, 명태회무침, 씨앗젓갈, 오징어젓갈, 창란젓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젓갈들이 총출동했는데요. 각자 입맛에 맞는 제품으로 주문하셔서 냉장고를 가득 채워놓으시고 식사 때마다 번갈아서 꺼내서 드시면 정말 밥 한두 공기 뚝딱뚝딱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젓갈 역시 문자 주문 010-5498-5700 010-5498-5700으로 주문 2글자 남겨주시면 상담원이 친절히 전화를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1시간 20분 뒤 오후 2시부터 이준석이의 기자회견이 시작이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이준석이는 양심 선언을 하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서 한 점 거짓 없이 실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나마 이준석이 네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1일 대머리 뉴스 아우토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평안한 주일 되시고 지금 역대급 태풍 흰남노가 지금 북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태풍 피해 없게끔 모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